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그 방송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방송하는 것을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찬반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신청을 할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지 1월 14일자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 이양수 명의로 대변인 공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 공감 TV 여기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 기자, 여기서는 기자라고 쓰지 않고 이모 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사람과 공모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쪽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모 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을 했다. 그리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서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일방적으로 지금 범죄 피해자가 됐다. 거짓말에 속았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것에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열린 공감 TV하고 서울의 소리 둘 다 유튜브 매체입니다.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열린 공감 TV의 주장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틀렸다. 이런 논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열린 공감 TV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례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와 사적 관계를 맺은 후 열린 공감 TV가 정해준 질문대로 대화를 유도했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하고 이모 기자가 사적 관계를 맺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확인을 해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게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대응하는 방식이 좀 상식 바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김건희 씨를 윤석열 후보의 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어느 개인 기업의 대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왜 나서는가? 법원에서는 이거 따지겠죠. 아무튼 김건희 대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기업의 대표, 주식회사의 무슨 대표 자격, 그럼 그런 사람이 거짓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사적 관계를 맺으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사람인가? 그냥 속아 넘어갔다. 이 사람도 무슨 대단한 기업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하면은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도 내적으로는 이미 두 손 다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공지를 보면 그런 그 내용이 읽혀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는 부분이 리마연에서 이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오빠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동생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를 하면서는 자기가 누이고 서울의 소리 그 기자가 아우다 이런 그 사적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는 사람마다 이렇게 패밀리에 편입시켜버리는 사람인가? 보통은 이거는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그 선대본부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 다음에 사건이 있었죠. 바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지도부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14일 오전에 MBC를 항의 방문한 사건입니다. 이 아침에 원내 대책회의를 하면서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한 셈이죠. 그런데 이게 하루 전에는 아마도 뉴스가 좀 다양한데 국회의원 한 40명 정도가 몰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인 13일에 MBC 노조 측에서 MBC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서울 지부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내일 모여서 막자. 이제 이런 거를 돌린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일방적으로 MBC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14일 오전 10시 15분에 MBC를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니 그보다 좀 일찍 1층 로비로 다 모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구시대적인 방송 장악 시도다.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간섭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14일에는 우리가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뭐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MBC 항의 방문을 한 이 무리들, 국민의힘 무리들 속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반대 측에 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대부분의 그 방송 클립을 보면 아주 그냥 때를 지어서 북새통을 이루는 중앙에서 이 김기현 대표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야말로 몸싸움을 하는 그 시위대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일까?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가서 몸싸움 하거나, 보니까 무슨 그 피켓팅을 하려고 준비까지 다 해간 것 같은데 애초에 스스로 진흙탕에 뛰어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데 국회의원 몇십 명이 그렇게 우르르 가면서 가서 이렇게 부딪힐 거 국민의힘도 알고 있었고 MBC 노조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가서 노조하고 같이 서로 떠밀고 하면서 싸웠다. 이게 방송이 되면 이롭겠습니까? 차라리 대표 한두 명이 미리 면담 약속을 잡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좌파니까 MBC 이 방송 노동자들이 노동자니까 나와서 분명히 저렇게 몸싸움을 할 거다. 또 그쪽 그 단체들을 불러 모아서 분명히 이 일을 꾸밀 거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면담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폼나게 가서 뭐 두세 명이 가서 얻어 터지든지 바닥에 깔리든지 해도 그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떼거리로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가 그냥 집 밟혀버리고 말았죠. 더구나 이번 이 항의 방문이 이쪽에서 할 말이 없는 게 명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방송을 아직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편파 방송이다 이랬는데 방송을 하지도 않았다. 방송하는 내용을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뭘 보고 저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대책이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MBC 항의 방문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정말 40명이든 50명이든 김건희 씨에게 항의 방문을 했어야 그게 타당한 겁니다. 김건희 씨한테 쳐들어가십시오. 거기 가서 도대체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느냐. 거기 가서 항의를 해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그래도 김건희 씨하고는 레벨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문제거리인 것을 다 알고 있죠. 아니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녹음 파일이 김건희 씨 목소리가 들어있는 파일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제 입으로 떠버려서 7시간 45분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6개월 내내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이거 7시간, 8시간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그 사람하고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무슨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창피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가 잘못했는데 김건희 씨가 입만 딱 다물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 없는데 그거 나갔으니 보도하겠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MBC에 몰려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뭐 6월 달에도 어디 뭐 뉴스버스하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12월 달에 또 뭐 했고 그런데 지금 나온 거를 다 해봤자 오마이뉴스 1시간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 8시간 잡고 뉴스버스 해봤자 그게 뭐 며칠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시간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동안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다. 이거는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우 이거 나온 것이죠. 좌파에서는 이번에 이 7시간 통화, 그것도 뭐 이쪽 욕하려고 7시간에 딱 맞췄는데 7시간 45분 통화, 이거를 시즌2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줄리하고 또 이력을 속인 사기 취업, 그 부분은 정말 용서를 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은 죄거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질서를 완전히 깨버린 일인데 앞에 나와서 사과 한번 하고 됐다는 그게 무슨 정신머리입니까? 그거는 무시무시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시즌 1이고 이번에 7시간 45분이 시즌 2라고 합니다. 이거 막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거 막으면 아직 선거 기간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펑펑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서 막아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시즌2가 있으면 시즌3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하겠죠.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하고만 통화를 했겠는가? 이제 다음에는
민중의 소리하고 통화했다는 파일이 나오는 것인가? 정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3을 데뷔해야 하고 그거 방어팀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김건희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생활 자체가 하도 너저분해서 뭘 잘못했는지 갈라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지 아니면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든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무엇을 한다. 그 사람이 사실은 한 15번 전화했다 했더니 53번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53번 했으면 김건희 씨가 몇 번 전화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통화할 수 있는 도구들 휴대폰 몽땅 가져와서 포렌식 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대응 매뉴얼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정말 바이러스 추적하듯이 추적을 해서 전부 대응 매뉴얼을 짜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좌파들이 이거 내놓는 것이 너무 신속합니다. 계획이 다 짜져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내놓고 다음에 이거 내놓고 3월 9일까지 차근차근 돼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의 문제도 지금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인데 김건희 씨 문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데미지가 큽니다. 선거운동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좌파들도 어이없어 하고 있죠. 세상에 뭐 저런 여자가 있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2021년 6월에 뉴스버스하고 통화한 게 문제가 됐는데 더구나 그동안 놀던 물이 어딘지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좌파 속에서 놀았으니까 자기들의 장단점이 전부 좌파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뉴스버스하고 떡하니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때 벌써 휴대폰을 뺐든지 아니면 그때 포렌식을 하든지 해서 착착 준비를 했어야지. 이러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도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씨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해결을 못하는 거 그게 후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번 일을 잘 막아내는 것도 그렇지만 허구한 날 일 저지르고 다니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저질러 놓은 일을
선대본이 무슨 수로 이거를 감당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생각 잘하고 시즌 3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